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12월 들어서 실질적으로 첫날이 시작되는데 오늘 또 정치권은 정말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주 25.7%에서 이번 주 25.0%. 그러니까 네. 조금 내렸는데 횡보네요. 네. 예. 뭐 부정은 또 0.7%가 올랐어요. 예. 네. 71%. 예. 이거는 뭐겠어요? 갤럽하고도 추세가 같네요. 그렇죠. 갤럽도 20% 갔다가 19%로 다시 10%대로 주저앉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에 기자회견도 하고 지지율이 좀 반등했었잖아요. 예. 반등했는데 지금 그거를 좀 받쳐주려면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쇄신. 예. 쇄신. 쇄신이 말로만 쇄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쇄신이 이 빗자루 갖고 싹 청소하는 거거든요. 그걸 쇄신이라고 그래요. 나쁜 거 이걸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국민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새로운 인물이나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뭘 카드를 기다리는데 아직은 안 나오는 거. 이게 저는 물론 뭐 지지율 하락이 멈추긴 했지만은 0.7% 포인트는 멈췄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반등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좀 힘을 받으려면은 쇄신이 좀 아직은 나오질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 12월 들어서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조미를 좀 거둬야 할 텐데 여야 간 또 국민의힘 내부 싸움 이런 것들로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한 달이 될 것 같고 뭐 12월 다 끝난다 하더라도 내년에 과연 희망을 갖고 새 출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지금 그런 가운데 김부겸 전 총리가 1일 날 초일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비명 행사에서 지난 총선에서 공천에서 다 떨어진 민주당 의원들 모임이 초일회 아닙니까? 거기 와서 특강을 했는데 상당히 정말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들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여야를 좀 싸잡아서 비난을 했다 할까 비판을 했다 할까 그런 것 같죠. 뭐 김부겸 전 총리는 지금 그 대권 차기 이재명 빼고 삼총이라고 그러죠. 삼총. 김부겸, 정세균, 또 이낙연. 또 신상김, 상김에도 들어가요. 김동연, 김경수, 뭐 이렇게 해서 세 명이 꼽히는데. 김두관. 그렇죠. 김두관 뽑히는데 어떻게 김두관은 그거 빠지고 원래는 김부겸이 그래갖고 상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총리 출신 중에서는 뭐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대권에 어떻게 보면 지지도가 그중 좀 높게 나오는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초일회라고 비명 행사한 사람들, 사람은 원숭이는 왜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나무에서 떨어지면 국회의원이 사람이 아니라잖아요.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제 이제 광화문 식당에서 했다는데 저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 대권 쪽으로 김부겸이가 조금 더 갔다. 한 발 내딛었다. 아직 확실하게 선언은 안 했지만 한 발 더 이게 사법 리스크 이재명 재판도 좀 봐가면서 하겠죠. 지금은 이재명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압도적이니까. 그리고 또 옛날에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도 너무 허겁지겁 대권 선언하다가 나중에 감당을 못해가지고 주저앉은 경험도 있으니까 한 발짝씩 가는데 여기 강연한 거는 대권을 간다는 의지가 상당히 보인 거고 메시지가 있는 거죠. 시그널을 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제 강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개개인의 닥친 정치적 역경에서 함께 논의하면서 나라와 당에 대해 여러 국정을 풀어보려 노력하는 점은 굉장히 믿음직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경이 뭐겠어요? 개개인의 닥친 역경. 비명 행사한 사람들 그 초일의 모임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격려하면서 나는 대권 출마하면은 여러분들 비명계랑 손잡고 할 거야.
뭐 우리 이런 동병상련 그렇죠. 아니야? 그 얘기죠, 뭐. 그렇죠. 나도 지금 노는데 여러분들 참 어려운 거 알아. 백수가 기업에서도 요새 백수가 뭐 많이 뭐. 나오지만 지금도 많이 삼성전자도 그 많이 퇴출되잖아요. 예. 백수하고 현직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매달 월급나 돈이 안 들어오는 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면서 우리 손잡고 같이 가자. 예, 이재명 사법 리스크 좀 진전되는 거 좀 보고 우리 같이 가자. 뭐 이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과 여당은 네. 집안 싸움의 정신이었고 야당도 네. 미래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네. 이 정쟁에만 예. 매몰돼서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 예. 특히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예. 그런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자세가 이 진보 진영의 소중한 자산 아니냐. 네. 그게 지금 민주당에는 없다 네. 하면서 이재명을 어떻게 보면 돌려차기를 했다고 그렇죠. 해야 돌려차기 한 할까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네. 정부 비판이야 뭐 당연히 하는 뭐 거지만 하지만 이재명도 돌려차기 예. 보이지 않게 이게 두드러 팬 거죠. 예. 강의 특강 제목이 이제 트럼피즘에 귀한 한국의 전략적 방향성. 뭐 제목은 이제 뭐 이재명을 비판한다가 아니라 미국 정치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네. 얼마 전에 미국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돌려차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수 의석을 갖고서도 네. 국가적 위기 과제에 대해 철저한 대안을 네. 고민하거나 내놓지 않는 야당에도 네. 실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결국 민주당을 겨냥해서 쓴소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한테 네. 당신 말이야 싸움이나 하고 방탄이나 했지 뭐 했느냐. 그렇죠. 국민의 민생 삶을 얼마나 챙겼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 맞는 말이죠. 이재명 일국 제재 혼자 당권 다 차지하고서 하는 게 사법 리스크 방어로 해서 온 당을 총력 투쟁시키는 거. 그것도 윤석열 정권하고 극한 대립을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는 거. 이거죠. 저는 이재명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 형수 쌍욕하고 뭐 대장동 뭐 이런 것도 큰 범죄지만은 더 큰 범죄는 국민들의 삶을 포퓰리즘으로 아르헨티나나 남미 같이 막 몰고 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의 선심 쓰기 이런 것 쪽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재명의 진짜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미래를 잡아먹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불확실성 속에 그렇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을 그럼요. 해야 한다. 그래서 여야 정과 민간 기업이 이 협력하는 뭔가 통합 그런 그럼요. 타스크포스랄까 대책기구도 설립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들은 귀담아 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관세 막 올릴 테고 우리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도 뭐 미국에다 공장 지으면 보조금 준다는 것도 끊어버릴 테고 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압력이 가해지겠죠. 또 더 큰 거는 저는 안보 위기라고 봐요. 돈 더 내라고 하겠죠, 방위비. 안 되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럼 이런 김정은이는 부분에 지금 러시아랑 가서 파병까지 하는 입장에서 남북 간의 그 대결 구도는 가일층 심각해질 텐데 지금 트럼프까지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김정은하고 또 무슨 일을 벌릴지 모르잖아요. 이 위기에 정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대응하고 있습니까? 자기 감옥 안 갈 국리만 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여야정 또 민간 협력 통합 대책 기구를 좀 설립해 보자는 제안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과거 IMF 위기 때 그렇습니다. 정말 그럼요. 정부 민간 할 거 없이 전부 국민이 뜻을 모아가지고 가장 먼저 IMF 위기를 극복한 우리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지금이 사실은 IMF 때보다도 기업 입장에서는 더 어렵다는 거고 어렵죠. 민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때일수록 정말 통합하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그 시절만 돼도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뭐 SK 이런 굴지의 기업들은
세계 어느 나라도 이 뒤처지지 않았거든요. 예.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습니까? 대만 하다못해 우리가 우습게 봤던 TSMC 이런 데보다도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총체적 위기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이런 난국을 네. 타개하는데 힘을 모아야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나라가 걱정이죠. 이제 예. 유권자들도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을 막 찍어줬으니까요. 예.